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땡땡 주사, 땡땡 시술 이런 거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한 번쯤 궁금하긴 하잖아요. 진짜 효과가 있나? 저는 블로그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시술들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해봤는데 내 몸에서 지방을 빼내서 그 빼낸 지방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술들 있죠. 그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시술들은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가끔 보면 진짜 비싼 시술들이 있어요. 5회 방문에 3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보면 후기도 다 좋아. 심지어 저는 꽤 잘 아는 지인이 내가 몇 달 전에 거기 다니고 이렇게 뺐어. 300만 원인가 냈는데 돈값해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살 뺀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저한테. 이러면 진짜 혹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병원에 다녀봤어요. 그 병원에서 제 블로그로 우리 이러이러한 병원인데 이런 시술을 체험해보지 않겠느냐 하고 제안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싼 시술을 무료로 체험해봤는데 어땠을까요? 그리고 4년 조금 더 지나서 최근에 그때랑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되게 유명한 시술이 있었고 무료 체험 제안이 왔고 그래서 가봤다. 그리고 똑같은 결론을 내렸어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이 병원들을 다니고 살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빠졌어요. 그때 당시에도 뭐 몇 킬로 뺐던 것 같고 최근에 갔다 온 병원에서는 그것도 갔다 온 지 벌써 한 5, 6개월 정도 됐는데 거기 다니면서 2주 동안 5kg를 뺐고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있거든요. 다이어트 유지 관련해서도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아니니까 오늘은 다이어트 병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보통 다이어트 병원에 갈 때 저 주사를 맞으면 저 시술을 내 몸에 하면 해당 부위가 얇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서 돈을 낸단 말이에요. 몇백만 원짜리 시술이면은 저렴한 시술들보다는 조금 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병원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실제로 내가 다리가 얇아지려면 결국에는 내가 식단 조절하고 운동을 해서 살을 빼야 돼요. 그게 90%예요. 나머지 10% 정도는 병원의 시술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차피 내가 먹고 싶은 거 참아서 안 먹고 귀찮은 거 참아가면서 운동해서 빼는 거면 대체 병원에서는 뭘 해주길래 몇백만 원씩이나 받아가는 거냐. 사실 우리가 내는 돈은 시술 비용이라기보다는 다이어트 프로그램 이용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맞아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살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후기가 좋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비싼 돈을 받아도 사람들이 계속 몰리는 거예요. 그 비싼 돈 자체가 핵심이기도 하고요. 병원에서 해주는 것들을 요약하자면 먼저 상태를 파악하고 상담하고 시술하고 약 처방해주고 관리해주고 이렇게인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간접 체험을 해볼 수 있게 병원에 가서 딱 결제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환자가 내방하면 인바디를 재서 체성분을 파악을 하죠. 그 다음에 문항지를 체크를 해요. 이 문항지에 어떤 게 써있냐면 성별, 연령, 생활습관, 식습관, 최근 몸무게 변화, 임신 계획, 그리고 체질 관련된 거, 알러지 유무라던가 기저질환이 있다던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과거 다이어트 경험도 보더라고요. 다이어트 약을 먹어본 적이 있는지, 먹었다면 언제 먹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먹었는지 이런 내용이 빼곡히 적힌 문항지를 몇 장을 체크를 해요. 이걸 보고 의사가 분석을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파악을 하겠죠. 그걸 하고 나서 환자랑 상담을 하면서 다이어트 계획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근데 이 상담 시간이 되게 재밌는 게 의사가 환자를 판단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보통 이 시간에 우리가 가면 의사 선생님한테 다이어트 강의 같은 걸 듣게 될 거예요. 예전에 다녔던 곳에서는 사람들을 대여섯 명 정도 모아서 강의실로 데려간 다음에 화이트보드에 그래프 같은 거 그려가면서 살이 빠지는 원리 같은 거를 굉장히 집요하게 설명을 해서 일종의 정신교육 같은 걸 하는 거죠. 이 주사만으로도 너무 효과가 있지만 이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결국에는 식단을 지켜줘야 한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하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게 내가 다이어트 공부를 좀 해봤다 하는 사람이면 결코 처음 듣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로 잘 설득을 하는 걸 보면 그거는 또 이제 그분의 능력인 거죠. 그리고 나가기 전에 시술하고 마지막으로 약 처방을 해서 집에 갑니다. 이 약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예전에 다녔던 병원에서는 특정한 브랜드에서 나온 되게 유명한 시판되는 약을 처방을 해줬는데 최근에 간 곳에서는 그냥 이렇게 포장되어 나오는 시판 약 말고 약국에서 조제되는 거를 처방을 해주시더라고요. 문항지 체크할 때 식욕 억제제 먹어본 적이 있었고 크게 부작용이 없었다라고 체크를 했어요. 저는 좀 세게 식욕 억제제 처방을 받았고 그리고 식욕 억제제 외에도 배변 촉진제가 2개나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철분,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뭐 이런 거 다 해서 아무튼 그 약봉지에 알약이 8개인가 9개인가 들어있었는데 상당량이 영양제였어요. 몸의 대사에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영양제가 주로 들어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병원에서 기본 레시피를 갖고 이 사람이 기저질환을 갖고 있다던가 특이사항 있잖아요. 그거를 반영을 해서 추가할 거 추가하고 뺄 거 빼고 해서 약을 만들어주는 것 같았고요. 그렇게 약 처방을 받아서 집에 오면 이제 제가 그 약을 먹으면서 최대한 식단을 간소하게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다이어트 병원이라는 게 쪽집게 과외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내가 했던 다이어트는 인터넷을 보고서 어떤 한 과목을 독학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거 찾아가면서 혼자 모의고사도 풀어가면서. 근데 병원을 다닌다는 거는 저한테 어떤 과외 선생님이 붙은 거죠. 저의 상태를 최대한 많이 파악을 해서 어떤 부분이 약하고 어떤 거를 더 연습을 해야 되고 옆에서 누가 보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느낌이었어요. 당연히 이렇게 하면 혼자 인터넷 보고 공부를 하는 거랑 비교해서 효율성이나 지속면 측에서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이어트를 하다가 힘들어서 포기를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식욕 억제제를 먹어도. 근데 나는 이미 돈을 몇백만 원을 내버려서 이걸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가 끝나면 돈 냈으니까 또 병원에 가야죠. 가서 이제 시술만 받고 오는 게 아니죠, 당연히. 또 인바디 재고 일주일 동안 내가 뭘 먹었는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 상담하고 뭐 피드백 받고 시술하고 집에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매주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낸 돈을 상기하면서.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셨으면 동의하실 거예요. 보통 병원에서는 이 시술에 몇백만 원을 매겨서 팔면서 이거를 이용을 하면 식욕 억제제도 처방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인바디도 해주고 카톡으로 상담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는 그 돈은 그 시술을 받는 돈일 수도 있겠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체지방을 더 쉽고 효율적으로 감량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 개발한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비용인 거예요. 솔직히 병원을 다녀서 안 빠진다 그러면은 뭘 해도 안 빠져요. 저도 병원 가기 전에 몇 개월 동안 살 빼려고 진짜 노력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절대 안 빠지던 살이 병원 다니니까 그냥 쑥쑥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고 정말 절실하다 하시는 분들이면 병원을 다니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내가 저 주사만 맞으면 저 시술물만 내 몸을 하면 거기가 마법처럼 얇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은 다이어트 병원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거나 혹은 추천을 하려는 영상이 아니고 아주 일부의 적나라한 사실을 전달을 하려는 영상이에요. 병원을 가시던 안 가시던 이거를 내가 알고 결정을 하는 거랑 모르고 결정을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여기까지 아주 길게 저의 병원 썰에 대해서 풀어봤고요. 어쨌든 저는 만족을 하고 있어요. 돈을 제가 직접 낸 게 아니라서 가격 대비 어떻냐라고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궁금하실 거예요. 병원에 다니면서 살을 뺐는데 그렇게 갑자기 뺀 살이 과연 유지가 될까? 저는 5개월 넘게 잘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유지를 하는 방법도 진짜 꿀팁인데 이거는 다음 편에서 말씀드릴게요.